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0.44%의 반등이 나왔고, 물론 조금 더 강하게 나왔었다면 좋았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평소의 흐름과는 다르게 별다른 조정 없이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수의 흐름이 괜찮아서인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 쪽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았었죠. 이어서 코스닥은 며칠 동안 크게 조정이 들어왔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오랜만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소재 기업들 LNF하고 또 밑에 있는 첨보까지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또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3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은 반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외국인은 무려 2,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뱀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기관의 SK하이닉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S&P 500이 0.38%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도 장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었거든요. 0.4%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고, 나스닥은 그래도 0.5%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중한테는 1.4%까지 굉장히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우지수도 어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보합이고요.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지금 보는 아시아 증시라든지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0.6% 이상의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촬영 시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과 함께 1%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교적 무거운 종목이라든지 대형주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참조할 때 이 추세를 참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추세의 하단에서 지금 코스닥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8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820포인트에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 검은색 추세선을 보세요. 정말로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내일하고 다음 주의 흐름에 있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추세선이 의미 있는 추세선이 될 수가 있다면 여기서 하루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며칠 동안 지수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짝 상승에 그치고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곳에서 1차 반등이 나왔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잠깐의 낙폭 제한이 아닌 정말로 추세선을 지지함으로써 지수의 반등이 나오는지, 이제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다음 주의 흐름, 최소한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보합 내지는 소폭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조용해지고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어제는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 30%의 폭락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또 국내 증시와 아시아 시장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던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그리고 시간외에는 메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한 12%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스닥 선물지수에 영향을 미쳤고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까지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한번 실적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이닉스는 3.4조 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다음 분기도 정말 최악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적자가 1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어제도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주 수요일날 미국에 FMC가 있습니다. 지금 75% 확률로 0.25%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25%는 동결이더라고요. 그래서 0.25%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높은 확률로 5월 FMC가 금리 인상의 종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반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하반기를 전망할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제는 두 가지 시각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렸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질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며칠 전에 부정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의 개선이 더 기대가 된다. 그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 국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정말 팽팽하게 맞설 것 같아요. 실제로 반도체에서 하반기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상당 부분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하이닉스에서 하반기에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던 만큼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안정화를 찾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경기 침체 이슈를 딛고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반도체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인식들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전약 후강 패턴이 아닌 전강 후약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가 없었다면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금감원에서 껍데기만 2차전지 관련주는 집중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 번쯤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뜬금없이 2차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이글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헬스케어하고 친환경 관련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넣으면서 주가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자이글의 차트를 보면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요. 주가가 무려 780%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하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익성이 나오는지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필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이글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이오 몇몇 업체에서도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주가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 엮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 보셨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실제로 수익이 나오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필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몇 개 종목들을 찾아봤거든요. 뜬금없이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 사업이 2차전지와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필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기업이었지만 완전히 뜬금없는 업종에서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다면 그런 것들은 필히 한번 조심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디 이게 하루의 반등이 아니고 며칠 동안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